안녕하십니까. 국립축산과학원의 김원호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양질 조사료 재배 및 이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조사료의 중요성, 그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 이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의 정의에 있어서는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 청초, 건초가 되겠습니다. 동물의 사료 중 일반적으로 부피에 비하여 가수와 영양소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의 총칭을 조사료라고 합니다. 조사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추 동물의 필수 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추 동물은 원래 초식 동물로서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빨리 성장시키고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사료 위주를 먹이게 됩니다만은 이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이것을 먹여야만이 좋은 고기를 생산하고 좋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추 가축에 있어서 조사료가 부족하면은 농사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사료가 갖고 있는 섬유질은 농사료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진 내용과 같이 육성기 때 조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위가 아주 발달이 잘 돼서 비육 후기 때, 그 다음에 착유하기 때 우유라든지 증체에 아주 좋습니다만은 육성기 때나 비육기 때 농사를 많이 주게 되면은 반추위가 파손이 돼서 흡수라든지 소화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성기 때 양질의 조사료를 많이 줘야만이 위도 발달되고 그 다음에 성장 또 비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조사료 급여량이 아주 적습니다. 영국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조사료 비율이 70%, 95% 이상이 됩니다만은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조사료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육 후기 때 증체라든지 비육, 마블링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조사료 중요성 또 국내에서 양질 조사를 생산해서 많이 줌으로써 축산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인 사료비를 절감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겠습니다. 소사육에 있어서 양질의 조사료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사료 식량 자급률은 26%에서 또 최근에는 또 23%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축산에 있어서는 농사료와 배지 위주의 경영을 함으로써 사료비라든지 경영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 조사료는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축산의 경쟁력은 더 강화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조사료 재배 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총체보리, 이탈리안 나기라스, 호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 작물로서는 옥수수, 수수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탈리안 나기라스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나기라스 중심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나기라스는 우리나라 기후라든지 또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면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토복이 가장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다양하게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한성이 약해서 남부지방 위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한성을 강한 품종을 현재 육성을 해서 중부지역, 중북부 지역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나기라스의 그 중요성은 일단 1년생이고 월년생 사료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습해에 강해서 보수력이 우수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고 사료 가치라든지 초식 가수 기호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위에 약하거나 또 도복에 약한 점이 약점으로 되어서 저희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이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육종한 11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조생종인 코오그랜, 코스피드, 코이너리, 그린팜은 국내에서 일부 종자를 생산하고 또 외부에서 생산해서 약 현재 35% 종자 자금주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도입된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품종은 조생종으로서 플로리다 80, 플로리다 98 이런 품종들이 일부 공급을 돼서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전남, 경남 위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추위에 강한 품종을 육종을 해서 현재까지는 서울 이남까지는 충분히 재배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재배 지역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재배 면적이 남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벼 수확하고 나서 파종하게 되면은 생육이 불량하게 됩니다. 표와 마찬가지로 9월 20일 날 파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벼를 수확하고 10월 20일 날 파종하는 거하고 생산성은 약 5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파종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벼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인모종 파종이라 하는 것인데요. 인모종 파종의 그 세부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첫 번째 파종 당시 때 토양 수분 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1m 내지 2m 안쪽으로 들어가서 토양 수분을 보는데요. 약 한 1cm 내지 2cm 정도 빠지는 그런 토양 수분이 있을 때 파종하는 것이 가장 그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벼를 수확하고 보갑비료를 10포 정도를 꼭 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약 한 70~80% 생산성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콤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형 베일러가 다니더라도 일부 손상이 생깁니다만은 월동 전에 약 한 10cm 내지 한 15cm 정도 잘 자라서 월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좀 더 그 사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수확 시기 전에 약 한 10cm 내지 한 15cm 정도 이탈리안 나이그라스가 자라 있습니다. 그래 이때 벼를 수확하게 되면은 잎이 파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비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비료를 주지 않고 약 일주일 내지 2주일 이후 지나게 되면은 이 좋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가 대부분이 고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양분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벼를 수확하고 볏짚을 수확한 다음에 즉시 보갑비료를 10포 이상 10포 정도 시용해야만이 좋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2월 말 정도 추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요소비로 10포만 주시면은 좋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예치를 한다 그러면은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 좋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와 총체벌이 혼파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는 습해에 강하고 또 조단백질 함량이 많은 데 비해서 도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총체벌이는 도복은 강합니다만은 습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 종류에 따라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와 총체벌이 혼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답 경우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30%, 그 다음에 총체벌이를 70% 혼파하는 것이 약 한 7% 정도 증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논에서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70, 총체벌이를 30을 혼파를 함으로써 약 20% 이상 수량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탈리안 나이라스는 단팔했을 때는 대부분 도복이 됩니다. 도복이 됨으로써 수량도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 잎이 고사되는 잎들이 많이 생겨서 사일리지 품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탈리안 나이러스와 총체보리와 혼팔함으로써 도복에 강하고 수량도 높일 수 있고 사일리지 품질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귀리와 이탈리안 나이라스 혼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배 대신 논에다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8월 15일경에 수확을 해서 바로 이탈리안 나이라스와 귀리를 8월 20일에서 25일 날 혼파를 하게 되면은 귀리를 11월 상순에 수확을 한 다음에 비료를 주고 나면은 이탈리안 나이라스가 재생을 합니다. 그 재생한 것을 이듬해 5월 초에 수확을 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방법은 한 번 파종해서 귀리를 또 수확을 하고 이탈리안을 수확하는 한 번 파종해서 2번 수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에서 옥수수, 수수류 재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습해에 약합니다. 수수류는 옥수수에 비해서 습해에 강합니다만은 논에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것은 배수로 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논에서도 옥수수를 충분히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키가 3m 또 수량이 3,000평당 60톤 이렇게까지 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로 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논에서 옥수수와 수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 관리를 잘 못하면은 사진과 같이 고엽 거의 수량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논에서 옥수수와 수수를 재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로다. 배수로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은 좋은 수량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경론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 그러면은 논에서 옥수수, 수수 재배를 통해서 축산 농가들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옵니다. 또 이상 기후로 사료작물의 생육이 불량합니다. 그럴수록 철저한 기술 도입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료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자가 생산해서 사료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어떤 FTA가 되더라도 자가 생산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국내 땅을 잘 활용해서 조사를 많이 생산해서 축산 농가들이 사료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대한축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